내일 있을 일본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쟁 악재가 해소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기반 상승분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종전을 시켰으면 상단에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쌓여 있었던 숏포지션 싹 다 죽여버리면서 70K까지 원웨이로 밀었어야죠. 언제입니까? 2월 28일 3월부터 전쟁 시작했다고 치고 지금 석 달 만에 종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기반으로 올라온 게 고작 4% 남짓.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고 그 두 번째 메인이 FOMC입니다. 자, 내일 12시에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이 찾아오고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FOMC까지 찾아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일본은행의 전 수석이 미국 이란의 평화 합의가 금리 인상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기 정책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일본의 금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제 캘린더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 26년 4월 28일이었죠. 자, 코인판 오래 계셨으면 24년 3월, 그리고 24년 7월, 25년 1월, 25년 12월을 각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을 왜 기억하셔야 되는가? 25년 12월 가장 최근이죠. 이전은 분명히 기준금리 0.5%였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0.75%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시기가 여기입니다. 이 이후로 이런 식의 끝없는 추락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유동성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존까지 엔화의 금리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대출해서 이 대출된 엔화를 기반으로 투자 시장을 굴려왔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엔화에 대한 금리 인상이 있으면 이 대출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대출금을 기반으로 굴리고 있었던 포지션들을 정리하고 이 엔화에 대한 상환을 해야겠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움직임을 우리는 흔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그럽니다. 24년 3월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은 18% 하락, 7월 추가 인상 이후에는 18.5% 하락, 25년 1월에도 25%, 12월 인상 이후에 28%. 각각 이런 게 왜 다 일어납니까?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악재가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1%밖에 못 올린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 선반영.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반영시킬 호재는 존재합니까?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는 사실상 FOMC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FOMC도 실제로 호재로 인지를 해야 합니까? 유동성의 차원에서 일본의 금리가 인상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동성은 이미 한 차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FOMC 다들 동결을 바라봅니다. 금리 인상은 제발 안 하겠지. 왜? 케빈 워시 첫 번째 FOMC인데 트럼프가 꽂아줬는데 설마 트럼프 등 뒤에 칼을 꽂겠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당장 다음 달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을 상회합니다. 유동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호재거리는 전혀 남아있지가 않다. FOMC는 동결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고 동결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유동성의 차원에서는 현상 유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 현상이 유지되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현상을 한번 악화시키는 금리 인상, 엔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찾아온다. 악화된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해봐야 뭐가 되겠냐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차트가 보여주는 하락의 근거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과 일정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락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숏 포지션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663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카운팅 때문이죠. 3파 임펄스가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잡아봅니다. 여러분, 4파는 0.5를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4파는 정말 높은 확률로 382과 236 사이에 여기까지의 되돌림만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382까지 되돌림이 주어졌을 때 663입니다. 여기 찍고 나서 5파 하락이 분명히 남았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663까지. 근데 여러분 600포인트 먹자고 제가 롱뷰 얘기를 말씀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안 가고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항 구간들을 활용하면서 지금은 숏 포지션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권장드릴 만한 전략일 것이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부터 원웨이로 69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저점을 낮추고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파동상에서 찜찜한 점도 없앨 수 있고 근 일주일 동안 짠뜩 들러붙은 롱 포지션을 한번 털고 가란 그런 기점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롱을 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비트코인은 ETF가 들어오고 나서 기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 이론이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4시간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ICT 이론은 ERL 그 다음 다시 IRL 그 다음 ERL을 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설명 제가 천천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4시간봉 상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움직임이 정말 자세히 드러납니다. ERL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롱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안쪽이 내부 구조고 이 바깥쪽이 외부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 기존 숏 포지션 외부 유동성 여기 이 자리를 회수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숏 로스 걸었던 사람들 다 죽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차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유동성을 수거했으니까 외부 유동성을 수거하러 가는 방향성 중에서 만들어졌던 구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FVG. 하지만 그냥 원웨이로 밀려나 버리죠. 이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이 외부 유동성을 따러 갑니다. 다시 이렇게 따라가서 롱까지 죽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롱을 죽이러 가는 여정 중에 생성되었던 저항 FVG 구간들을 확인해 주면서 다시 어디 가야겠습니까? 구간 확실하게 잡아놓고 다시 한번 보시죠. 저항 구간들입니다. 우리가 FVG를 찾아두는 이유는 얘네가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유동성이 밀집된 IRL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유동성 ERL을 땄기 때문에 그 다음 IRL을 수거하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IRL 내부에서 추격 롱이 맞나? 혹은 추격 숏이 맞나? 수거할 유동성이 더 많은 방향성 쪽으로 가격이 진행을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추격 숏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 유동성 이 고점을 따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드러났었다라는 거죠. 지금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쳇바퀴가 지속적으로 굴러가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굉장히 큰 관점으로 봤을 때 60K 저점에 대한 외부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작은 타임프레임상에서 외부 유동성이었던 여기 고점을 따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고점을 땄습니다. 원웨이로 뚫어버렸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ERL에 대한 회수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ERL까지 가격이 진행하면서 형성되었던 내부 IRL들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런 라인들까지는 내려와 줘야만이 롱스라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롱을 잡아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FVG는 내부 유동성, IRL, 정류장, 경유지의 개념으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무조건적인 지지가 나온다. 이건 틀렸다는 거죠. 지금 더 큰 프레임으로 읽어봤을 때는 외부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끝이 났기 때문에 내부 유동성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가격 구조 관점에 파동의 관점을 결합했을 때 파동으로 봐도 지금 5% 하락이 남았고 외부 유동성도 따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구조 관점에서도 아래로 빠져야 되는 게 맞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정찰병 숏 정도는 던져볼 수 있는 자리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FVG 저항 구간까지 잡혀있는 만큼 여기까지 원웨이로 올릴 수는 없다. 여기를 원웨이로 뚫어버리면서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은 숏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 외부 이슈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차트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또 현우는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매일 한 편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브리핑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입장 링크를 남겨뒀기 때문에 구독해주신 다음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좀 전 기대감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엔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FOMC 시장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금리 동결은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 유동성은 기대할 수가 없고 차트 상황은 한 번 더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지금부터 658부터 675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오더 블록 구간과 681부터 693에 존재하고 있는 이 FVG 구간을 활용하면서 숏 포지션 위주로 매매하셔라. 663까지 상승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브리핑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 부탁드리고 배달의 똥꼬님 이번 영상이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답변까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